여러분, 오늘은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간의 해독 작용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간의 중요한 작용 3가지. 해독, 담즙의 생산, 에너지 대사. 제가 누트리아이트를 만나기 전에는 진짜 우리 어머니 말대로 생기다만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서 12시까지 잠을 자도 못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12시까지 잠을 자도 못 일어나고 이렇게 몸이 침대에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꺼져가는 느낌? 그래서 못 일어나고 근데 미안하고 막 그러니까 일어나서 일을 해야겠잖아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몸은 누워있는데 정신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로는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간의 수치가 얼마나 나빠가고 막 400 얼마가 올라왔다던가 아무튼 엄청 나쁘대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진짜 싫어해요. 또 간도 안 좋은데 약까지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약 안 먹고 식이요법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엄선을 했죠. 그랬더니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책임을 지고 제가 또 환경운동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또 들어있던 통도 땅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이러면서 간 좋아지는 밀크시슬이라든가 또 비단 B군이 몸에 80%가 넘게 있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피곤을 느끼고 제가 만약 눈이 빨개지고 이렇게 잠이 막 오고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비단 B군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스티비였는데 어렸을 때 먹었던 원기소 맛이었어요. 저는 원기소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선생님이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섬에서 오시면서 영양제 원기소하고 책을 한 박스씩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아빠가 원작 있잖아요. 엄청 두꺼운 책, 세로 줄로 된 두꺼운 책. 정말 표현이 장난이 아닌 표현력 있잖아요. 폭풍 언덕을 읽는데 밤새 울고 진짜 표현력이 정말 장난 아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인 에어라든가 죄아벌, 폭풍 언덕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부활이라는 책을 막 읽으면서 엄청 감동하고 읽는데 일단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이 안 좋았던가 봐요. 왜냐면 먹은 게 없어. 김치에 밥만 먹고 시골에서 그잖아요.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할머니가 고기를 안 좋아하셔가지고 냄새 난다고 비위 약하시니까 우리한테도 안 주셔서 생선만 먹고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김치에 밥만 먹은 게 이제 저하고 맞다고 생각되죠. 비유가 약하니까 이제 깔끔한 게 좋으니까 그렇게 편식을 하니까 몸이 좋겠어요.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몸이 다 안 좋았어요.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누가 뒤에서 부르면 몸 전체가 돌아야 돼요. 이렇게 왜? 이러면서 몸이 탁 돌면은 여기 명치 쪽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판이 하나 있는데 그 판이 또 끊어질 것 같은, 휴지가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면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막 울고 진짜 신랑이 일어나서 막 주무르느라고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더블엑스랑
이스트비랑 밀크시슬을 사가지고,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오메가3였는데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되니까 절이니까. 근데 오메가3도 처음에 먹으니까 위도 안 좋았나, 우리 엄마가 위암 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위도 안 좋아가지고 계속 비린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어로 만들잖아요. 연어 우유 그 비린내가 올라와서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참고 제가 먹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비린내가.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검사하러 다시 갔어요. 40 얼마 주고 이제 그 검사를 하러 갔더니 선생님이 따라 나왔어요. 무슨 뭘 드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셨냐, 항체가 생겼다, 기적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뉴트리라이트를 정말 신뢰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 더블X에 그 문구가 써져 있어요. 손상된 DNA를 복구시킨다, 이렇게. 진짜 그게 진짜 말이 아니고 진짜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먹었냐 그래서 제가 뉴트리라이트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메이 이러면서 딱 가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아마 드시고 싶었던가 봐요. 제 몸이 바뀐 거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 사람들한테 간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 보면은 사명으로 더블X를 권했어요. 이게 몸에 저기 밸런스가 안 맞았던 거잖아요. 제가 편식하고 뭐 이렇게 영양이 불균형하니까.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바가지 이론이라고 그러죠. 바가지가 어디가 깨져 있으면 물이 거기까지밖에 안 차잖아요. 근데 제가 편식하니까 당연히 제가 뭐 먹은 것이 없는데 철분이 부족했을 거고 칼슘도 부족했을 거고 뭐 다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다 채워서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아침 6시부터 이렇게 방송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밤 12시까지 돌아다니도 안 피곤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사람이 됐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가 12시까지 잠자고 못 일어나니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어떤 표현이었냐면 생기다 말았다 너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용됐다 네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피부도 정말 좋아지고. 정말 20살 때 제가 우리 신랑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20살인데 주름이 많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말을 우리 신랑이 저한테 옮겼으면 제가 우리 어머니랑 처음부터 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옮기지 않아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말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20살 때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런 말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진짜 어머니 그랬으면 제가 그 말 그때 들었으면 어머니랑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주름이 많은 거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기분이 나쁜 상태. 아주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간 해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아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네요. 재밌죠? 간 해독의 3단계.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넘쳐난다. 그동안에 겨울 타나바님이 입장했습니다. 현지를 살사님이 입장했습니다. 제가 간이 좋아져서 기뻐서 제 이야기 좀 했습니다. 녹음돼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들으십시오. 유해 물질, 유해 금속, 유해 중금속, 유해 중금속, 석유화학 제품, 담배, 배기가스, 플라스틱, 공장 폐기물, 접착제, 건축약품, 도료, 화장품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 오염물질이다. 여기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3,000평 한 커피숍을 하거든요. 빛의 카페라고 광산구 진곡동에 있어요. 수국이 아주 아름다운 카페로 인스타에 장난이 아니게 뭐 1000개의 그 릴스가 올라올 정도로 예뻐요. 그런데 제 팬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커피 한 잔씩, 팬 보여주면서 커피 한 잔씩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팬인 사람이 와서 이걸 보여주면 팬이라고 보여주면 커피를 한 잔씩 드려라 라고 이야기 해놨거든요, 매니저한테. 그런데 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여름에 좀 바쁘니까 이제 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진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닦고 이렇게 행주로 이렇게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다가 잠깐 벗어가지고 이렇게 행주를 짰던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 이 나쁜 자재들을 제가 손으로 만졌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이렇게 굉장히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중금속 같은 거, 그 폐기물 이런 거, 그런 거에 접촉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레르기가 올라와 본 거예요. 막 얼굴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목 이런데 보이는 부분 있죠. 옷을 안 입은 그 보여졌던 부분들이 그 먼지 분진이라 이런 것들이 저한테 붙어 있었던지 완전히 빨갛게 좁쌀처럼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단백질 열심히 먹고 유산균도 많이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해 물질은 피부로 스미는 독이 있잖아요. 경피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치명적인 게 독사가 물었다. 그러면 1번 물었을 때 빨리 죽는다. 2번 독을 이렇게 마셨을 때 빨리 죽는다. 알아맞혀보세요. 물렸을 때 빨리 죽는데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 제가 어저께 이렇게 청소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제 손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나쁜 물질이, 환경오염 물질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제 몸에. 내려놓은 권순자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우리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간에서 얼마나 해독하느라고 힘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오염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어떤 편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환경오염물질과 공존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이 중요하다. 체내에 침입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설하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의 해독 기능은 어떤 흐름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해독 기능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상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변성. 먼저 몸속에 들어온 환경 오염물질은 지방 조직 속에 녹여든 형태로 장에서 간으로 운반된다. 그리고 간에서 이 물질 대사 효소인 사이토크롬 작용으로 지용성 기름에 녹는 성질 물질로 수용성 물에 녹기 쉬운 성분 성질 물질로 바뀐다. 이 과정을 변성이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산화 대책이 꼭 필요하다. 2단계 포합. 변성을 거쳐 대사된 중간 대사 산물은 글루쿠론산, 글루타치온과 같은 물질의 작용으로 수용성이 더해져서 체외로 배출되기 쉬워진다. 글루쿠론산이나 글루타치온이 중간 대사 물질과 서로 끌어안음으로써 이 과정을 포합이라고 한다. 3단계 배설.
포함되어 지방세포에서 나올 수 있게 된 환경오염 물질은 담즙 또는 혈액 속으로 이동되어 대소변에 섞여 배출된다. 이 가운데 70%가 대변에, 20%, 30%가 소변에, 나머지가 땀, 손발톱에 혼합되어 배설된다. 쓸개즙산의 역할. 쓸개즙산이라고 하면 식사로 섭취한 지질이나 지용성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E를 흡수하는 기능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쓸개즙산은 우리 몸의 조절 분자, 즉 호르몬용 물질이로서 다음과 같이 여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질대사. 식사로 섭취한 지질을 미세하게 분해해 췌장의 리파아제가 쉽게 분해되도록 돕는다. 식사로 섭취한 지질을 미세하게 분해해 췌장의 리파아제가 쉽게 분해하도록 돕는다. 지질 대사를 돕는데, 당대사. 간, 근육, 지방 조직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인크레틴의 분비를 항진한다. 간, 근육, 지방 조직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인크레틴의 분비를 항진한다. 또 에너지 대사 항진. 갑상샘 호르몬에 작용하여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한다. 에너지 대사 항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볼까요? 우엉, 감자, 당근, 아보카도, 팽이버섯, 키위, 라또. 다량의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변을 부드럽게 하여 장내에서 잘 미끄러지게 하는 보리, 미역, 톳, 염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변의 부피를 늘림으로써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양배추, 죽순, 새송이버섯, 양상추, 시금치, 콩 등이 있습니다. 야놀자님이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좋은지 알죠? 근데 우리가 슈퍼에 가서 이런 것을 잘 사가지고 와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자연드림이나 뭐 이렇게 좀 유기농 원료를 판다는 곳에 가서 이런 걸 사온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조리 도구입니다. 조리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양은 냄비라든가 비전 유리로 된 거라든가 또 예쁘게 생긴 모양이 예쁜 거 있잖아요. 범람 이런 것들로 조리를 해서 먹잖아요. 프라이팬도 다 코팅 프라이팬 쓰고 진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환경 그 호르몬이 나오는 그 제품들이 많고 또 그나마 우리가 물 끓여가지고 삶잖아요. 그리고 그 비타민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조리법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시금치를 시중에 이렇게 냄비에 삶았다. 그랬을 때 비타민이 몇 프로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0%. 그리고 우리는 정말 유기농 원료를 비싸게 사가지고 와서 정말 껍질만 먹는 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마무시한 위대한 요술 냄비가 있는데 퀸TI라고 이번에 새롭게 신제품이 나왔는데 정말 조리했을 때 그 우리 영양소 파괴된 거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물 안 붓고 그냥 이렇게 냄비에다 넣고 뚜껑만 닫으면 조리가 되거든요. 물 안 넣고 그 영양소가 90몇 프로 남아있어요. 대단하죠.
청경채를 그 대상으로 했는데 97%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조금 의식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식 수준. 그냥 뭐 이렇게 오바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냄비가 참 중요하겠다, 조리 도구도 참 중요하네, 기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변 촉진, 대장에 작용함으로써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장내의 수분 분비를 늘려서 변비를 개선한다. 면역 조절, 쓸개즙산은 수상세포의 분할을 유도한다. 살균, 향균 작용, 해독 작용, 그리고 항염증 효과,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조절하여 염증을 억제한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쓸개즙산의 분비를 늘리려면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보리, 찰보리, 납작보리요. 미역, 실말, 톡 같은 해조류, 염교 등이 좋다.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쁘다며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콜레스테롤의 80%는 쓸개즙산으로 변환되어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코티솔 등의 호르몬, 코엔자임 Q10, 그리고 세포막의 지질이 되므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므로 약물요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전에 항산화 중심의 식사를 해서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물 한잔 해야겠습니다. 해독만큼 중요한 간의 역할, 에너지 대사. 해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간의 중요한 작용인 에너지 대사에 관해 알아보자. 간에서 일어나는 대사는 소화기관에서 운반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영양소를 체내의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로 바꾸거나 에너지로 저장해두는 작용을 가리킨다. 간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대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의 대사, 당의 비축, 간 글리코겐, 당의 신생, 케톤체의 합성, 당질, 지질, 단백질은 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모두 아세틸조효소 A로 변환되어 공통회로인 구연산회로로 들어가서 전자전달계로 나아가면 대량의 ATP가 생산된다. 그리고 글루코스가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저장되기도 하고, 단백질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에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 당의 신생과 같이 당질, 지질, 단백질은 서로 변환되어 이용된다. 간이 대사, 에너지 대사를 돕죠. 간은 이렇게 합성된 글루코겐이나 중성지방 외에 장에서 흡수된 일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따위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몸속으로 보내준다. 이를테면 영양소의 저장고 구실을 하는 기관이 간이다. 이러한 간의 에너지 대사 중에서 당의 신생은 질병의 근본 원인 5가지 중 하나인 저혈당과 관계가 깊다. 간이 엄청 중요한지 알지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좋죠? 여러분, 우리가 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간에 좋은 음식이 뭘까? 아까 우리 그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통곡물도 좋고, 뭐 보리도 납작보리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아주 맛있는 쌀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향기가 날 정도로 밥에서 냄새가 너무 좋게 나고 막 그래갖고 하얀 쌀밥을 막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이제 현미나 납작보리나 뭐 이런 거를 먹어야 되는지는 알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밥하고 김치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신김치고도. 그래가지고 김에다 싸서 이렇게 먹으면
얼렁뚱땅 김밥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도, 또 애들 어렸을 때도 이렇게 소풍을 가면 이렇게 김치 싸가지고 김에다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차가워도 맛있어요. 그렇게 김치를 좋아해요. 신김치 중에서도 묵은 김치 있죠. 완전히 맛있게 익은 묵은 김치는 여러분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얼른 가지러 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해요. 군침이 도네요. 근데 완전 편식이죠. 그거에다 밥 먹고 막 물 말아 먹고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꾸준히 이렇게 못 먹으니까 제가 영양제를 먹어요. 제가 바쁜 와중에 다 못 챙겨 먹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만들어 놓은 더블 X를 먹습니다. 내가 한 번밖에 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좋은 원료로 만든 유기농 원료, 그리고 손상된 DNA도 이렇게 회복되는 정말 기적의 더블 X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주님 영광 나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를 하면 저녁에 감사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배워질 거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천사를 보내주실 걸 믿고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실 걸 믿으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되는 오늘 하루를 용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